손절한 사람 3명 중 1명, 다시는 못 돌아왔습니다. MIT가 개인 브로커리지 계좌 65만 개를 실거래 데이터로 분석했습니다. 폭락장에서 한 번 매도 버튼을 누른 사람의 약 31%, 3명 중 1명은 그 자산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는 한 주도 팔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영상이 올라간 뒤 시장은 한 번 더 무너졌습니다. 6월 10일 코스피는 다시 마이너스 4.52%,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 약 5조 원을 던졌고 매도 사이드카는 3거래일 연속 발동됐습니다. 평가 손실은 며칠 사이 더 늘었습니다. 단톡방의 톤은 기회에서 이번엔 다르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 한 주도 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리 적어둔 분할 매수 룰에 따라 일부 추가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끝까지 보시면 3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왜 손이 가는가? 왜 한 번 던지면 다시 못 들어오는가? 그래서 어떻게 안 파는가?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의지가 아니라 구조로 안 파는 사람이 되는 일상의 장치 3가지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재테크와 은퇴 인출 전략 계속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 충동은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박혀있는 화학 반응이고 행동 제모하기 수십 년 동안 같은 결론으로 가리키는 구조입니다. 가장 유명한 발견부터입니다. 1979년 카너먼과 트버스키의 전망 이론. 같은 크기의 손실은 같은 크기의 이익보다 약 2배 반 무겁게 느껴진다는 결과입니다. 쉽게 환산하면 이렇습니다. 마이너스 8% 손실의 통증은 플러스 18% 상승의 기쁨과 맞먹습니다. 폭락장에서 지금이라도 빼자는 본능은 학습 부족이 아니라 진화적으로 박혀있는 가중치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처분 효과입니다. 미국 1만 가구 계좌를 분석한 1998년 연구입니다. 이익 종목은 손실 종목보다 약 1.5배 더 자주 매도됐습니다. 평소엔 손실 종목을 본전까지만이라며 못 던지다가 폭락장 한복판에서 그 임계점이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왜 하필 바닥에서 던지는가? 그 답이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몸의 문제입니다. 폭락 뉴스를 보면 편도체가 먼저 반응하고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그 사이 혈류는 합리적 판단을 맡는 전전두엽에서 사지와 편도체로 이동합니다. 한 신경경제학 연구는 변동성 구간에서 트레이더의 전전두엽 기능이 약 40% 떨어진다고 보고합니다. 고민하는 회로는 흐릿해지고 도망치는 회로가 켜집니다. 그래서 매도 버튼을 누르기 전 24시간만 기다리라는 흔한 조언이 사실은 신경학적으로 가장 강한 처방입니다. 잠깐 떨어져 있으면 몇 시간 안에 코르티솔이 떨어지면서 전전두엽이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까지가 왜 손이 가는가였습니다. 다음이 이번 영상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손절의 진짜 비용은 매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뒤 영영 못 들어오는 자기 자신입니다. 가장 강한 데이터부터 꺼내겠습니다. MIT 앤드루 로 교수팀이 2022년에 낸 연구입니다. 제목은 투자자는 언제 패닉에 빠지는가? 약 65만 개 개인 브로커리지 계좌의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두 줄입니다. 패닉 매도자 중 다시는 위험 자산에 돌아오지 않은 비율 약 31%, 6개월 안에 시장에 재진입한 비율 58%, 3명 중 1명은 영영 못 돌아왔고 42%는 반년이 지나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잠깐 빼뒀다가 진정되면 다시 들어오지. 우리가 폭락장마다 되뇌는 그 시나리오의 실제 성공 확률입니다. 왜 그렇게 못 돌아오는가? 한 가지 이유가 앵커링입니다. 100만 원에 산 종목을 80만 원에 던지면 그 뒤로 80만 원이 새 다시 됩니다. 85, 90, 95만 원으로 다시 올라가도 지금 사면 손해본 가격보다 비싸게 사는 것 같아 손이 안 나갑니다. 안 팔면 닫은 매수가 하나뿐입니다. 한 번 팔면 매수가와 매도가 두 개의 다시 동시에 마음을 잡아당깁니다. 여기에 시장의 잔혹한 비대칭성이 하나 더 얹힙니다. 미국 시장 30년 데이터를 보면 가장 많이 오른 베스트데이의 약 76%가 베어마켓 한복판이거나 새 불마켓의 첫 2달 안에 몰려 있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그날은 가장 던지고 싶은 날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MIT 31%, 베스트데이 76%, 이 두 숫자가 같은 한 가지를 말합니다.
손절의 청구서는 매도 직후가 아니라 그 뒤 몇 년에 걸쳐 도착합니다. 여기까지가 진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안 파는가? 저는 이번 폭락장에서 이 한 줄을 다시 책상 옆에 붙여뒀습니다. 저는 현금이 필요할 때까지 안 팝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영상의 핵심 원칙입니다. 매도 트리거를 가격이 아니라 삶의 현금 흐름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매도는 가격이 트리거가 됩니다. 지수가 빠져서 내 평가 손실이 얼마라서 단톡방이 시끄러워서 전부 외부 변동성입니다. 시장이 결정하고 나는 따라가는 구조입니다. 원칙을 한번 바꾸면 단순해집니다. 지수가 빠져서가 아니라 내가 현금이 필요해서 팔 때만 판다고 정해두는 것입니다. 매도 트리거가 외부에서 내부로, 변동성에서 현금 흐름으로 이동합니다. 저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커버드 콜과 월배당 ETF에서 매달 들어오는 분배금이 생활비의 일부를 메우고 2년치 현금 버퍼가 별도로 있으며 본업의 부수입이 거기에 더해집니다. 그래서 지수 ETF의 평가액이 일주일 사이 출렁여도 그 자산이 현금이 필요해서 건드려질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안 파는 것이 의지가 아니라 구조의 결과입니다. 워런 버핏의 한 줄이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10년 뒤에도 보유하고 싶지 않은 주식이라면 단 10분도 보유하고 싶지 않다. 매도 가격이 아니라 보유 기간으로 사고한다는 뜻입니다. 얼마에 팔까를 묻지 않고 얼마나 들고 갈까를 묻습니다. 한국 투자자에게는 보너스가 하나 더 붙습니다.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이고 증권거래세도 면제됩니다. 안 팔면 그 비과세 혜택이 그대로 복리로 굴러갑니다. 한 번 팔면 그 혜택을 끝내고 새 단가가 다치됩니다. 단 한 가지 전제는 회복하는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분산된 광범위 지수 ETF와 우량 자산에만 해당됩니다. 단일 종목 테마 ETF, 고변동성 자산은 회복할지 자체가 불확실하므로 그 경우에 매도는 패닉이 아니라 리밸런싱으로 다뤄야 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안 판다는 단순한 인내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분명한 수학이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는 좋은 자산의 수량을 늘리는 것에 집중하는 게임입니다. 평가액이 아니라 수량, 그러니까 보유 주식 수가 경제적 자유의 진짜 단위입니다. 평가액은 시장이 매일 다시 매기지만 수량은 내가 팔지 않는 한 줄지 않습니다. 가장 잘 보이는 곳이 배당 재투자입니다. 1만 달러를 S&P 500에 30년 굴린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배당을 재투자한 경우와 안 한 경우 같은 원금인데 차이가 얼마일까요? 재투자하면 약 16만 4천 달러, 안 하면 약 10만 달러, 한 점 6배 차이입니다. 그 차이 전액이 재투자된 배당이 새 주식을 사고 그 주식이 다음 배당을 낳은 복리에서 옵니다. 1960년 이후 S&P 500 총수익의 약 84%가 배당과 배당 재투자에서 나왔다는 통계와도 정확히 같은 방향입니다. 평가액과 보유 수량은 다른 차원의 정보입니다. 평가액은 시장이 매기는 오늘의 가격표이고 분배금은 보유 수량의 분배율을 곱한 값입니다. 폭락장 한복판에도 들고 있는 수량이 그대로면 다음 분배금은 거의 그대로 들어옵니다. 저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2020년 코로나 폭락 때 안 팔고 ETF 수량을 늘려둔 덕분에 이번 6월의 급락 한복판에서도 들어오는 분배금은 줄지 않고 그대로 들어옵니다. 현금이 필요하지 않으니 안 판다고 정해둔 한 번의 의사결정이 5년이 지난 지금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수익률에 집중하는 게임은 시장과의 싸움입니다. 수량에 집중하는 게임은 시간과의 동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파는 사람으로 살기 위한 일상의 장치 3가지입니다. 의지가 아니라 구조로 안 파는 사람이 되는 게 핵심입니다. 첫째, 매도 트리거를 글로 박아둡니다. 코스피가 빠져서가 아니라 내가 현금이 필요할 때만 판다. 이 한 줄을 거래 앱이 열리는 화면에 보이게 둡니다. 룰이 머릿속에만 있으면 그 자리는 결국 감정이 채웁니다. 글로 박혀 있으면 그 감정이 한번 멈춥니다. 둘째, 계좌를 자주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폭락장에서 계좌를 자주 보면 코르티솔이 반복적으로 분비됩니다. 거래를 멈춰도 며칠간 의사결정 능력에 영향을 줍니다. 자동 이체만 살려두고 앱 알림과 위젯을 끕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셋째, 매수는 시스템에 맡기고 매도는 사람이 결정합니다.
매수는 자동이체와 미리 글로 정해둔 분할 매수 룰에 맡깁니다. 예를 들어 지수 추가 마이너스 10%에서 1차, 마이너스 20%에서 2차. 매도는 사람이 합니다. 단 한 가지 질문, 지금 현금이 필요한가? 가장 비싼 결정인 매도에서 감정을 빼고 가장 미루기 쉬운 매수에서 의지를 뺀다는 원칙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익숙해지면 폭락 뉴스가 떠도 계좌를 열어보지 않게 됩니다. 분배금은 그대로 들어오고 자동이체와 분할 매수 룰이 알아서 새 수량을 더합니다. 5년 뒤, 10년 뒤의 곡선에서 보면 이런 며칠은 그저 한 컷의 흔들림으로 보입니다. 저도 이번 주가 가벼웠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평가 손실은 더 늘었고 단톡방 톤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다릅니다. 저에게는 2020년에 안 팔고 오히려 수량을 늘렸던 한 번의 의사결정이 있습니다. 그 한 번의 결정이 5년 뒤에 분배금과 현금 흐름을 만들어줬고 지금 같은 폭락 한복판에서도 안 팔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줬습니다. 존 보글의 한 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은 당신 편이고 충동은 적이다. 가장 단단하게 남겨두고 싶은 한 줄을 마지막으로 다시 적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는 좋은 자산의 수량을 늘리는 것에 집중하는 게임입니다. 저는 오늘도 한 주도 팔지 않습니다. 본 영상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반드시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